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5박 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주말 귀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박 6일 동안의 방미 일정 마치고 토요일 귀국하셨는데요. 일단 예. 방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평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의 교체가 앞에 놓여 있었고요. 우리 한미 관계 또 한반도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 주변 인사들을 만났고 하원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한미 동맹에 대한 굳은 의지, 또 한미 협력에 대한 그런 전망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미국 쪽 의원들 만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코로나가 기승이었어요. 네. 또 한편으로 이 접촉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만나기로 한 분들은 다 만났고요. 또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워싱턴 체제 중에 네. 화이자와 모더나가 50% 이상의 그런 예방률을 가진 백신이 연내 공급된다는 희소식도 날아들어서요. 네. 미국 사회가 불안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방미 일정 두고 좀 발빠른 외교적 움직임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단 새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워싱턴 외교관은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미 의회 지도자들이나 저희들이 만난 하원 의원들 또 국무부 전현직 고위직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와중에 네. 워싱턴 방문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했고요. 네. 또 한국 K 방역에 대한 칭찬, 부러움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당선인 측의 최측근 인사, 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하다고 하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의회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죠. 네. 하원 외교위원장을 곧 선출을 해야 되는데 브래드 셔먼 의원이 12선인가 그래요. 네.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예. 아주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의지 또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북한이 호응한다면은 북한을 방문해서 미 북한 의회 외교를 하고 싶다, 의회 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표명을 했는데요. 다만 그분은 과거의 경험상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관심 끌기용 도발한 경우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새 행정부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북한이 그런 회담 또는 앞으로 북미 접촉의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도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도 보였습니다. 네. 이 셔먼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났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한미 동맹으로서의 노력들을 강조했고요. 네.
또 앞으로 비핵화는 반드시 외교적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한미 공동의 과제라는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본인은 미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나서서 그런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들을 표명했습니다. 그 앤디 김 하원 의원 좀 역시 예, 바이든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데요. 예. 앤디 김은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 재선 의원입니다. 36살 아주 젊은 의원인데요. 네.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NSC에서 이라크를 담당한 외교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서 활약을 했고 본인은 한미 동맹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대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를 했고요. 네. 또 본인이 또 필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또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자세여서 앞으로 우리 한미 관계 또 의원회 외교, 의회 외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북미 비핵화 협상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네네. 것이냐에 관한 로드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사실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폭력배라 그랬나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슨 협상이나 로드맵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체적 협의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이 교체 과정에서 과거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그런 성과나 또 하노이의 그런 한계들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또 개선되고 또 수정되고 보완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안점이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아직 외교 안보팀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이제 국무장관 후보로 토니 블링컨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백악관 안보부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그리고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 한반도 담당하겠죠. 이런 라인업도 봐야 되고요. 또 정권 교대기에서는 반드시 이전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리뷰 과정을 갖습니다. 이게 보통 반년씩도 걸리고 그래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정부, 이전 정부의 그런 외교 정책들을 다시금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을 짤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저희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과거 트럼프 정부는 좀 일방주의였지 않습니까? 미국 주도였고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여러 차례 확인한 듯이 하고 선언한 듯이 했듯이 동맹 존중, 특히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거듭된 의지를 여러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인수위 측 인사하고 직접 접촉은 혹시 안 하셨어요? 예, 인수위 쪽 분들은요, 일종의 금총령이 내렸어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기업 이런 쪽에서의 그런 로비에 대한 경계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인선을 대기하고 있는 고위직 같은 경우는 오해나 또 의혹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초기에 대선 캠프 출신 사람들이 러시아 접촉해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 하원의 지금 의원들 바이든 캠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하고 바로 통하는 분들하고 많이 만났고요. 특히 컷
캠블 같은 분은 오바마 정부 국방부 부차관보를 한 분인데, 차관보를 한 분인데 부인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에 지금 유력 물망에 올라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바이든 정부의 팀의 분위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앞으로 외교 정책 구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뭘 협상하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니고 그렇지 또 그런 않습니다. 논의를 예, 하기는 좀 예. 아직까지는 좀 이른 측면이 있는데요. 예. 전반적인 미국한테도 시간을 줘야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바이든 측 인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인사들하고 계속 수시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하고요 어떤 그 인맥이나 친분을 쌓는 것도 좀 하나의 과정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기조의 측면에서 좀 여쭤보자면 좀 우리 국민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가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물론 오갔죠. 크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저희들이 상의를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갔을 때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결의안 301호가 여야 민주공화 양당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지지 결의안을 주도했던 분이 수호지 하원 의원인데요. 그 수호지 하원 의원은 저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새 정부의 향방에 주목하는 시기에 한반도 문제가 또 한미 동맹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과제고 중심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뜻깊은 결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더불어서 방위비 문제 같은 것도 상호 존중, 상호 효의 입장에서 원만히 또 조기에 그리고 지금 1년짜리 협상을 자꾸 하게 됐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네. 단연에 걸친 안정적인 협정을 맺기를 바라고 또 그런 쪽으로 미 의회도 그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 하는 뜻을 보여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방위문 문제는 상당히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지금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 5배를 더 달라. 2배를 내라, 5배를 내라. 6조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맹국을 갈취하는 형식의 그런 또 미군 철수를 가지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형식의 그런 외교는 안 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 세 가지 이슈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말씀 나눴지만 그 다음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이거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을 텐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미군 철수 문제는 미 하원에서 이미 지금 현행 수준에서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 감축을 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네. 전시작전권 문제는 한미 간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단계 조건에 맞춰서 우리의 지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실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조금 시기는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북위협, 북핵 문제가 조금 가닥을 잡아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전망들이 밝아져야 또 이런 부분도 가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촉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 전시작전권도 우리의 주권이면서도 한편으로 한반도 안정, 우리의 안보 대비 태세의 강화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 제가 총평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번에 네. 이제 미국 측,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하고 만나고 왔을 때 앞으로 네네. 한미 동맹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발전적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 문제는 원칙적인 입장,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고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한 만큼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대등하고 또 우호적인 관계로서 한미 동맹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과거 안보 동맹, 군사 동맹을 좀 더 뛰어넘어서 이제 민주주의, 시장 경제, 지역 평화에 대한 공동 기여 이런 측면에서의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네. 그리고 케이시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와 같이 전역을 했는데 네. 그 두 분들 국무부 정통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통파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분들이 한미 동맹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거의 인식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네. 발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한미 관계에서 개인적인 외교적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요. 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로 평년보다 3도가 낮았고 낮 기온 5.9도에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4도가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철원과 제천, 의성은 영하 6도, 파주 영하 5도, 무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여전히 1, 2도가 낮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모레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올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는 추워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올 때가 있겠습니다.